F부터 퇴근. 안녕하세요. 이대리와 스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선택 도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포토샵의 필수 선택 도구를 이제 마스터 해볼 건데, 선택 도구를 잘 활용하면 정확한 이미지 편집이 가능해지고 작업의 완성도와 속도가 향상됩니다. 자, 지금부터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저희가 첫 번째로 배워볼 선택 도구는 우리 무브 툴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네. 자, 이동할 수 있는 툴이고, 이 무브 툴 밑에 있는 3개의 도구가 전부 다 선택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나한테 필요한 도구를 고르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선택 도구는 가장 위에 있는 마키 툴이라고 하는 애예요. 네. 자, 우클릭을 하면은 총 4개의 마키 툴이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건 이 렉탱귤러 마키 툴 혹은 엘립티컬 동그라미 마키 툴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내가 이 액자만 선택하고 싶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지를 움직였을 때는 전체가 움직였잖아요. 네. 내 선택 도구는 내가 필요한 영역만 선택해서 걔만 잘라내거나 걔만 움직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액자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 드래그 해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복제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나요? 컨트롤 C. 그쵸? 그래서 내가 선택을 했어요.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V를 하면은 이렇게 선택한 영역만 복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복제가 됐죠. 그래서 네. 드래그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지우고. 자, 만약 얘가 정사각형으로 선택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Shift? 그쵸!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Shift를 누르면은 정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네. 또 선택 영역을 만들고 나서 얘가 조금 더 위치가 이동되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선택 영역 안쪽에 마우스를 두고 드래그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드래그. 그래서 내가 필요한 영역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네. 네모나게 정사각형 만드는 건 Shift.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중심에서부터 영역을 선택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저희가 그냥 드래그를 하면은 얘가 한 꼭지점이 돼버리잖아요. 네. 여기서 Alt를 눌러주면 네. 중심이 되는 거야. 내가 처음에 클릭했던 지점이. 네. 그래서 반대편이 수직이 되게 늘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여기에 Shift까지 같이 누르면은 정사각형으로 가운데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드래그를 했어요. 자, 만약 위에 있는 조명까지 선택을 하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도 선택을 해야지. 자, 아래 선택된 게 사라져 버리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네. Shift를 누르면 우리 포인터에 플러스 모양이 붙을 거예요. 네. Shift를 눌렀을 때, 뗐을 때 네. 마우스 포인터에 플러스가 붙죠? 그럼 영역을 추가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대로 드래그. 그럼 이제 요 밑에 또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죠? 네. 자, 이 다리까지 내가 선택할 거니까 네. Shift 눌러서 드래그 하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제 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 C, V도 가능한데 저희가 네. 복제할 때 한 번에 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컨트롤 J예요. 아. J를 누르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영역만. 근데 자세히 보면은 네. 뭔가 다리가 가운데 뚫렸을 것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네.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 이 조명을 선택하겠다고 네. 네모 그리고 네모를 만들었어요. 네. 자, 근데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가운데가 뚫렸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가운데가 뚫렸다고. 자, Shift를 누르면 영역을 더할 수 있다라고 했죠? 네. 자, Alt를 누르면 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Al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해주면은 내가 드래그한 영역이 이제 선택 영역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네. Shift는 더하고 Alt는 뺍니다. 네. 자, 그리고 두 개 다 누르는 방법도 있어요. Shift랑 Alt. 네. 그러면 이제 X 표시가 됐죠. 네. 얘는 자, 드래그를 했어요. 교차된 부분만 남겨요. 아. 교차된 부분만. 네. 그래서 단축키로 알려드렸는데 사실 전부 다 이 옵션바 위에 있는 애예요. 아. 기본은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들. 뉴 셀렉션. 네. 얘는 병합. 네. 빼고 교차되는 부분만. 네. 그래서 얘를 혹시라도 단축키 기억이 안 난다. 얘를 클릭하시면서 만들어도 괜찮아요. 더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단축키 누를 필요 없이 내가 클릭할 때마다 계속 더해주는 거예요. 빼야 되는데 도구 바꿔서 빼주면 돼요. 네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네모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도구 기본 도구 바꿉니다. 자, 동그라미도 사용 방법은 동일해요. 네. 그냥 드래그하면 타원, 네. Shift를 누르면 정원이요, 네. Alt를 누르면 중심. 네. 더하는 것도 빼는 것도 동일해요. 그래서 사용 방법은 동일하고요. 우리가 이런 선택 영역이 만들어져 있으면 꼭 이 선택 영역을 나중에는 지워줘야 돼요. 있으면은 얘가 자꾸 변형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없애는 방법은 선택 툴인 상태로 클릭을 해도 없어지고요. 네. 근데 우리가 도구를 자꾸 바꾸게 될 거란 말이죠. 네. 자, 어떻게 지울 수 있냐면 디셀렉트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셀렉트 메뉴에 디셀렉트. 자, 얘를 누르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단축키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컨트롤 D, 단축키가 컨트롤 D예요. 많이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키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선택 툴 옵션 바에는 페더라는 수치가 있어요. 네. 보통 많이 건드리진 않는데 페이더가 가장자리를 흐리게 만들어주는 애거든요. 저희가 아까 네모나게 다시 한번 바꿔서 액자를 하나 복제해 볼게요. 네. 컨트롤 J. 자, 페더가 0일 때 복제. 네. 자, 그리고 페더를 20 정도 줘볼게요. 20 픽셀 정도. 네. 그리고 다시 선택을 할 겁니다. 복제를 할 건데 처음에 많이 실수하는 게 이미 우리 복제해 놓은 게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내가 컨트롤 J를 누르면은 얘 기준이에요. 네. 내가 만약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오고 싶어. 그러면 사실 이 이미지에는, 이 레이어에는 윗부분이 없죠. 네. 컨트롤 J 알람이 뜰 거예요. 여기는 카피할 게 없는데? 라고. 그래서 레이어가 제일 중요한 게 어디에서 복제해 올 건지, 어떤 걸 선택할 건지 꼭 내가 클릭해 줘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다시 똑같이 선택을 하고 컨트롤 J를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J. 자, 눈을 감겨 볼게요. 자, 요게 우리가 아까 네. 헤더를 안 줬을 때 뭐 크게 다른 게 없는데 얘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네. 자, 두 개의 차이가 보이죠? 네. 가장자리를 흐리게 카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결 부위가 내가 이 액자를 다른 데에 합성을 시키고 싶어. 뭐 명확한 게 이쁠 수도 있고 혹은 가장자리가 흐린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흐린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우리는 빼더 값을 조정해 주면 돼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배울 툴은 막기 툴 밑에 있는 도구들입니다. 지금은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라쏘 툴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라쏘 툴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양이 올가미 모양을 하고 있어서 올가미 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얘는 우리가 내가 의자를 선택하고 싶어. 의자의 모양대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돼요. 클릭, 드래그. 자, 선이 따라오죠. 선이 그려질 거예요. 네. 정말 내가 마우스로 그림 그리듯이 움직이면은 선택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우스를 떼는 순간 선택 영역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반달을 그렸어요. 놓으면은 직선으로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얘도 선택을 하고 나서 아까 마켓 툴이랑 동일하게 Shift 누르면 더할 수 있고 오. Alt 누르면 뺄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선택 툴은 사실 단축키가 전부 다 동일해요. 빼더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얘는 곡선이진 않아요. 그죠? 네. 직선인데 우리 마우스로 그림 그리는 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사실 기본 라sso 툴로 선택을 하기엔 조금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자, 폴리고널 라sso 툴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네. 직각인 모양을 하고 있죠. 네. 자, 얘는 드래그를 하는 게 아니라 모서리를 클릭만 해주면 돼요. 모서리 클릭 그러면은 내가 마우스 움직이는 대로 선이 따라다닐 거예요. 네. 그러면은 클릭 정말 모서리만 클릭 이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그 다음에 시작점으로 돌아갈 때 우리 네. 마우스 아래 동그라미가 붙어야 연결해 줄 수 있다. 네. 클릭 자, 이렇게 되면은 선택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선일 때는 폴리고널 라sso 툴을 사용하면 좋고 마그네틱 라sso 툴도 있어요. 얘는 이제 색상 차를 기억하는 인지하는 툴인데 네. 자, 여기는 하늘색이고 여기는 약간 밝은 색, 흰색 계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의자의 한 부분을 일단 클릭을 해요. 네. 자, 클릭을 하고 그대로 일단 마우스를 움직여 보는 거예요. 네. 의자의 경계면에 따라서. 네. 그럼 얘가 알아서 하늘색과 의자의 컬러의 경계차를 인식하고 자석처럼 선택 영역이 탁탁탁탁 달라붙는 거예요. 네. 쏙쏙쏙. 근데 잘못 움직이면 알아서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색상차를. 내가 마우스를 움직이는 곳에. 네. 자,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가버린다. 그러면은 하늘색이 없고 이 색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어두운 색, 밝은 색. 딴 데로 움직여버릴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떴을 때 클릭해주면 선택 영역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내가 드래그 하는 대로 얘는 정말 자유롭게 드래그를 하면 되고 얘는 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고 얘는 한 번 클릭한 다음에 경계면을 따라서 마우스만 움직여주기만 하면 돼요. 네. 자, 새롭게 나온 툴 셀렉션 브러쉬 툴 저도 이제 많이 사용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모양이 딱 보면 브러쉬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브러쉬를 쓰듯이 스리님이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핑크색 영역으로 막 칠해질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넓은 면을 한 번에 칠하고 싶을 때 이거 여러 번 가기 힘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옵션 바에서 자, 이게 브러쉬의 크기예요. 네. 이 브러쉬의 크기를 우리가 더 키워줄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동그라미가 브러쉬의 크기라서 쏙 한 번에 빠르게 칠해줄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선택용으로 바꾸냐면 다른 툴을 선택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핑크색 영역이었던 부분이 전부 다 선택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클릭하면은 다시 핑크색으로 칠해질 거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 크기도 줄여주고 자, 이렇게 삐져나간 부분이 있으면 서브트랙트 바꿔서 도구를 이제 뺄 수 있는 도구로 바꿔서 지워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드 기본으로 둔 상태로 그냥 우리 얘네들 더하고 합하고 단축키 뭐였죠? 컨트롤 알트, 시프트 알트. 그쵸. 더할 때는 Shift, 뺄 때는 Alt. 알트. 여기서도 이제 굳이 바꾸실 필요 없고 기본으로 애드로 둔 다음에 Alt만 누르면 바로 그냥 빼기가 돼요. 빼고 싶을 때는 Alt. 그냥 추가하고 싶을 때는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로 드래그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브러쉬도 제가 위에서 이렇게 조절을 했잖아요. 네. 근데 쉬운 방법이 대괄호가 있어요. 대괄호.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이용하면은 브러쉬의 크기를 손쉽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네. 세 번째 선택 툴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는 제가 정말 생기고 나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선택 툴이에요. 얘도 사실 예전에는 전부 얘 빼고는 두 개는 생긴 지 한 몇 년 안 됐어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라고 해서 정말 쉬운 게 이미지 안에서 자동으로 오브젝트를 찾아서 선택 영역으로 바꿔줘요. 자, 여기 이미지가 있죠. 자, 이렇게 오브젝트 위에만 마우스를 둬도 핑크색 라인으로 막 표시해주죠. 네. 클릭하면 어.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클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특정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또 이 영역, 드래그한 영역에서 오브젝트를 찾아주는 거예요. 얘는 단일 오브젝트니까 굳이 우리가 드래그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네. 있을 때 그럴 때는 특정 요소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툴이고요. 두 번째로는 퀵 셀렉션 툴. 얘도 보면은 지금 브러쉬 모양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얘는 이 동그라미가 브러쉬의 크기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아까 브러쉬의 크기 뭘로 조정한다 했죠? 대가로. 그쵸. 대가로로 크기를 키우고 나 이거 선택할 거야. 클릭하는 순간 또 주변의 색상, 비슷한 색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드래그해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복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J. 얘는 이렇게 가방이 이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 금장이 없어요. 그쵸. 이런 액세서리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선택을 했는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그 다음에는 매직 완드 툴, 흔히 마법봉이라고 불러요. 진짜 옛날부터 있던 거고요. 얘네들이 전부 다 색상 값들을 인지를 하거든요. 매직 완드는 내가 클릭한 지점의 색상 값들을 찾아주는 애예요. 가방의 갈색 부분을 클릭을 해요. 네. 자, 클릭한 건 0인데 되게 많은 영역을 찾아주죠. 네. 근데 선택이 안 된 영역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가방 전체가 선택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 선택되는 색상에 허용 수치를 조절을 해줘야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허용 수치는 위에서 볼 수 있어요. 토럴런스 수치라고 해서 얘를 수치를 100. 자, 허용 수치를 높여주고 선택을 하면은 아까보다 더 많은 영역이 선택이 되죠. 네. 근데 사실은 이 마법봉을 쓸 때는 좀 선택 영역이 단순한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가방보다는 저희가 선택을 할 때 배경은 하얀색 컬러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 32로 두고 하얀색 배경을 클릭해주면은 자, 가방을 제외한 애들이 선택이 되죠. 네. 자, 배경 부분. 사실 우리는 가방을 선택할 건데 네. 그러면은 이제 메뉴바의 힘을 조금 돌릴 거예요. 메뉴바의 힘을 조금 빌려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켜 줄 수 있어요. 인버스. 자, 그럼 이제 가방이 선택된 거예요. 물론 전부 다 색상 차를 인지하고 자동으로 인지하고 선택을 해주는 툴이기 때문에 이상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Alt 백이죠. 네. 자, 이런 부분 필요 없어. 클릭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아서 삭제가 될 거예요. 네. 이런 부분도 사실 흰색 배경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Alt 누르고 빼주는 거예요. Alt 클릭, Alt 클릭 해주면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쏙쏙쏙 사라져요. 이런 것도 Alt 자, 컨트롤 J 그러면은 깔끔하게 눕기라는 이미지가 따지는 거예요. 눕기 많이 들어봤죠? 네. 이미지에 배경이 없어야 저희가 뭐 합성 작업을 할 때 네. 혹은 뭐 컨텐츠를 만들 때 활용하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선택 툴은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 네. 실습. 선택, 합성하기. 선택해서 이미지를 합성해 볼 겁니다. 화면에는 제가 뭔가 단상 같은 거를 놨죠. 초반에 공유드렸던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스리님이 원하는 오브제를 선택하셔가지고 이 단상 위에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오. 선택 도구 어떤 걸 써도 괜찮아요. 네. 어떤 선택 도구를 사용해도 괜찮으니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네. 눕기를 따봅시다. 시작! 그러면 최대한 단순한 거. 예.
친구. 예. 근데 이 도구가 네. 파일이 크거나 하면 네. 선택 영역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음. 방황하는 손을 보여주는데 도구를 네. 크기도 줄이나요? 줄일 수 있나요? 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저희 변형인데 미리 알려줄게요. 컨트롤 T. 말하지 많다. 그리고 또 단순하네. 친구. 너무 단순한 것만 하는 거 아닙니까? 배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하나의 도구만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친구가 편리하고 좋네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을 뗄 바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편하지 않겠어요? 아, 그러네요. 좋습니다. 우리 시프트 아닌데. 시프트가 그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왜 이 친구는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게 포토샵이 업데이트하고 나서 네. 변형을 할 때 네. 시프트를 누르면은 오히려 그 변형이 깨지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면 시프트를 누르고 하는 게 아니라 누르지 않고 해야 정 비율로 유지를 해버려요. 클릭하고 시프트를 누르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누르는 거야. 그냥 누르지 않고 드래그. 아, 그래야 정 비율. 그래서 그래서 헷갈려 해요. 그러네요. 왜 막 선택 툴 할 때 다른 때는 다 시프트 누르면 정 비율 네. 혹은 뭐 수직 수평이다가 네. 변형할 때만 얘를 해나가고 많이들 좀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저군요. 그러면 다음은 얘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오, 너무 어렵네요. 다른 거? 그래도 도전하네요. 줄이기. 대가로. 저 클릭만해도 네. 색상을 찾아줘서 네. 편한데 어. 원형의 크기를 다시. 이게 배경이 노란색이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거 할 땐 사실 퀵 셀렉션 툴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도구를 잘못 선택했다. 그럼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D 하면은 네.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써도 돼요. 괜찮아요. 그릴 자신 없으면 네. 그럼 이 친구로 아주 깔끔하군요. 너무 좋죠. 인식이 느릴 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클릭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과 이게 인식하는 시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고 컨트롤 C, V 해도 된다니까. 아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다시 얘를 해서 정비. 도전을 했으나 아까 그 둘이 제일 쉬운 걸로. 제일 좋아하는 둘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죠. 그러네요. 다음에 하나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너 내가 원하는 툴을 마음대로 바꿔볼래? 아주 깔끔하군요. 아주 깔끔하죠. 다음엔 좀 복잡한 이미지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그 만약에 그러면 대리님이라면 요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말고 사실은 저는 선택을 할 때는 네. 펜툴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요. 펜툴이요? 제가 아직 안 배운 것 같은데. 맞습니다. 걔를 하면 훨씬 더 정교하게 우리가 선택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다들 엄청 어려워해요. 아하. 제일 정교하고 제일 깔끔해요. 그럼 대부분 눕기를 딸 때 펜툴을 쓰나요? 그쵸? 근데 막 약간 조그만한 이미지, 네. 뭐 저용량의 이미지나 혹은 애초에 뭔가 약간 정교하지 않아도 될 때는 선택 도구를 쓰는 게 좋고요. 이게 뭐 인쇄를 해야 돼요. 뭐 엄청 큰 막 길거리에 뭐 광고물처럼 네. 큰 곳에 걸려야 되면은 이 오브젝트의 경계면들이 굉장히 깔끔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 컷만 봐도 지금 좀 우둘두둘해 보이잖아요. 네. 볼까요? 배경까지 막 딸려온 느낌이 있어서 네. 이런 걸 더 깔끔하게 해주는 거는 사실 요 펜툴이라고 하는 애예요. 네. 얘를 쓰면은 정교하게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아니야, 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다 했나요?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저희가 눕기만 따도 오브젝트를 배경과 분리해서 다른 이미지랑 합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저장해볼까요? 네. 무슨 파일로 저장하나요? 이게 만약 거래처에 보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거래처가 컵을 아래로 옮겨주세요, 꽃을 왼쪽으로 놔주세요 라고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수정을 하려면 꼭 원본 네. PSD 파일이어야 돼요. 네. 그럼 여기 원본 쓸까요? 그죠? 짜잔. 하고 JPG로 한 번 더 저장하나요? 네! 그래야 거래처한테 보낼 수 있으니까. 아직 저장 중이라서 그래요. 끝났어요. 별표가 사라지면 저장이 되었다. 기존에 이미 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안 지우고 하는 걸로. 네. 그러면 그냥 원본 그대로. 그냥 원본이라고 쓸까요? 네. 네,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눕기 이미지들 우리가 네.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하려면은 네. PNG 상태로. 네. PNG 뭐라고 했죠? 포토샵 파일? 배경이 투명한 네. 이미지. 네. 그래야 그냥 그 이미지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초록색 병을 계속 쓰고 싶다면? 그러면 여기서 또 끌어다 쓰는 것보다 사실 크기를 줄여버렸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네. 이것도 따로 저장? 해주면 다음에 활용하기가 좋아져요. 음. PNG로 또 저장해볼까요?
없어요. P 바로 밑에 있습니다. PNG. 네. 애프터 퇴근이라. 정신이 없죠. 피곤하죠. 이거 뭐라고 할까요? 화분? 넵. 넵. 됐습니다. 그러면 폴더에 여기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건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투명한. 그렇죠, 투명합니다. 이미지 확인해 보면 짠. 네. 깔끔하죠. 다음 시간 과제. 네.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를 네. 인물 포함. 네. 원래 없었던 과정 같은데. No. 인물 포함 눕기를 따와 봅시다. 네. 눕기를 따서 네. PNG로 저장하는 것까지가 네. 과제예요.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선택 도구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이미지 합성이나 그래픽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툴이니까 꼭 숙지를 해주시고요. 네. 꾸준히 연습을 하면은 빠른 이미지 편집 능력을 갖추게 될 거예요. 물론 너무 좋은 툴이 생겼어요. 네. 사랑하게 되었죠? 네. 자, 그래서 한번 다음 시간에 과제 드린 것도 한번 과제 드린 것도 만들어 보시고,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포토샵 변형 기능을 배워볼게요. 오늘 잠깐 썼어요. 컨트롤 T. 네. 근데 걔한테 더 숨어진 기능들이 많으니 다음 시간에 같이 해봅시다. 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뿅.